예, 유성근 의원입니다. 먼저 추경호 장관님 취임 축하하고 오늘 국회 상임위에서는 처음으로 질의에 답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이번 추경 관련돼서 최대 쟁점이 이 세입 경쟁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래 보니까 이 세입 경쟁에 관련돼서 설명을 조금 적극적으로 또 설득력 있게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차관님 세부적인 사항은 장관님 잘 보필을 하셔서 이 부분은 오늘 이 기재위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예결위에서도 계속 큰 쟁점으로 계속 이야기될 겁니다. 준비를 잘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세입 관련된 사항은 특히 국세 수입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불신이랄까 이런 걸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좀 진짜 근본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세수 추계 모형도 새로 만들었고 인사도 사실은 했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뭔가 미방점이 많다 이런 겁니다. 예. 세입 그게 총수입 관련돼서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서 한 7조 정도 총수입을 늘리는 걸로 물론 이제 내부적인 사항이겠지만 이걸 보니까 전체 60개 소관 중에서 59개 소관을 전부 다 건드려 놨어요. 적게는 뭐 몇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수조 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전부 다 해서 지금 예결위 그 종합정책 질의할 때 59개 소관을 다 불러야 돼요. 그래서 지출구조 조정하는 그 원칙과 기준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죠. 먼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틀에서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 그리고 착수 지연 예상 사업 등을 기초로 해서 했고 아까 그렇게 이제 기관이 많이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또 경상 경비를 최소한 하반기에 이 예정돼 있는 부분의 한 10%를 전부 허리띠 졸라매자 이랬기 때문에 그 경상 경비가 뭐 업축이나 특할비나 뭐 여비나 수영비 등에 대해서 감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기관들이 해당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경상경비도 줄일 거는 줄여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난번 예산 편성이 사실은 잘못됐는 거예요. 아주 느슨하게 됐다는 그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경제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으면은 그때 당시에 경상경비 확 줄여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경상경비뿐만 아니라 주요 사업에 관련돼서도 이제는 전략적 지출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 지금 뭐 조금씩 건드려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맞다는 그런 물론 이제 다음 예산 편성 때에 우리 기재부의 예산실에 또 장관님의 그 기본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총수입 관련돼서 한은잉여금 관련 1.4조 원인데 그 최상대 차관님 답변해 주셨대요. 예. 지금 이게 한은잉여금 1.4조 원이 금년도에 들어올 예상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작년 그래서 2월 달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수석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도 나왔듯이 굉장히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한은잉여금은 어떻게 생기죠? 실제로 환율 전년도에 관련된 한은의 사항하고 그 이익 잉여금 발생에 따라서 그 70%를 세입으로 이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앞으로 더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건데 어디서 생기는 거죠? 아니 앞으로 더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이미 발생된 것과 예. 작년에 발생될 거로 예상해서 금년에 세입이 그렇죠. 계산된 예. 거의 차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발생될 것으로 하는 건데 이제 환차익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뭐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제일 큰 거는 세수 축에 관련된 사항인데 어쨌든 앞으로 세입 관련된 사항을
좀 신경을 써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세출 한번 보겠습니다. 추경 규모가 지금 59조 4천억인데 지금 밖에서 이야기할 때 자꾸 지방재정교부세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안 맞는 겁니다. 결국 그게 나중에 세출로 전부 다 잡히고 지방에 가면 전부 다 관련되는 세출 예산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왜 이걸 자꾸 빼는지 모르겠어요. 전체 규모는 59조 4천억입니다. 그리고 국채를 갚는 것도 그것도 세출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서 지금 이제 총수요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 압박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데 아까 장관님께서 부총리께서 이전 지출이기 때문에 물가에 주는 압박 요인은 좀 덜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전 지출하고 우리가 보통 정부 지출을 했을 때에 government payment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purchasing payment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전 지출하고 transfer payment하고 그다음에 구매 지출하고 했을 때 그 차이 한번 분석 한번 해보셨어요? 그 영향 미치는 그렇죠. 정도. 예. 물가 지출 미치는 저희들이 영향. 전문 기관의 그러니까 것을 이제 인용을 그 부분을 드리면 이야기를 안 하시고 예. 마치 그럼 전체 우리 이번에 59조 4천억 중에서 이전 지출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이 차관께서 이전 지출하고 그다음에 purchasing payment하고 그렇게 구매 지출하고를 분류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해갖고 알려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이전 지출이 많으니까 물가 상승 압박이 별로 없을 거다. 아니죠. 이전 지출을 받으면은 또 이전 지출 받은 분이 결국은 다른 거를 구매를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